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식탁에서 뭔가 먹다 보면 배가 부른데도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먹을 때가 있죠. 앉아서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식탁을 떠나서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후회가 됩니다. 사실 우리 몸은 그만 먹어도 돼, 배불러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건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그 신호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잘 체크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2월 초입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코인 이런 등등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게요. 부동산 시장은 아주 탄탄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전화 주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전문가의 시각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문자 사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94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재개발 투자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 21구역과 부가현 3구역을 고민 중 인데 모두 두 지역이 프리미엄 약 10억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네요. 투자금도 비슷한데 현재 위치에서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금호 21구역, 부가현 3구역 중에 고민하시는 문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일단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부가현 3구역 또 금호 21구역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일단 한번 보시죠. 상황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니까 한번 본다면 자, 일단 지도를 조금 보시면 자, 금호 21구역은 금호역 근처에 있죠. 이쪽 위치에 있고 또 부가현 3구역은 중정로역 근처로 해서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 입지별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점이라고는 강남하고 이렇게 접근성, 입지 여건이 너무 좋다. 또 한 가지 요즘에는 핫한 성수 쪽에서 넘어오는 어떤 힘을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좀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한 지역이었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도심으로 들어오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심 내 위치가 좋고 또 영향은 공덕이라든가 이런 어떤 용산 여의도권의 어떤 바람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주면에서 봤을 때는 두 군데 다 굉장히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 일단 이쪽 입지면에서는 비슷하지만 한 가지 세대수로 봤을 때는 여기가 한 4,700, 4,800세대 정도 되고 여기는 1,200세대 세대수에 조금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21구역이. 하지만 속도로 봤을 때는 지금 사업 시행인가를 지금 변경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좀 한 발짝 좀 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금호역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죠. 롯데건설이 될 건데 그래서 이런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고 그래서 속도로 봤을 때는 부가현 3구역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여건으로 보이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그 전에 짚어야 될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인가까지 오는 부가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뉴타운이기도 하지만은 한 2000년, 2008년도 이때 지구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한 18년 정도, 한 20년에 가까운 이런 시간이 흘러서 굉장히 좀 힘든 일이 많았죠. 최근에도 조합 내부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고요. 근데 지금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요. 아직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23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군데 입지 서로 장단점이 있고 지금 투자 금액도 좀 비슷하고 하지만 미래 가치도 좀 비슷한 요건으로 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에 어떤 사업 시행 계획 단계가 아닌 이제 실행 단계에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사업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 면에서 조금 더 변수는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좀 빨리 가고 있는 21구역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입지지만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저 개인적인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마 모든 것들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동대문구 제기동 쪽이요, 고려대역 주변 쪽에 네. 그 재개발 그렇게 추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고려대역 3번, 4번 출구 뒤쪽인데요. 네. 이쪽을 좀 한번 투자할 생각이 있는데 좀 어떨지 해서 한번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네.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 제가 좀 알아본 게 있었는데 여기 네.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지금 뭐 한 2억 3천 정도 제가 알아본 거는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쪽에 고려대역 3, 4번 출구 뒤쪽으로 한 2억 네네. 3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금 여기에 넣어놔도 괜찮을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려대역 뒤쪽이라 3, 4번지로 요 뒤쪽 요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투자 금액이 2억 3천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럼 물건이 2억 3천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알아본 게 신축 투룸 알아봤는데요. 네네. 매가가 한 4억 3천인데 전세가 2억 정도 껴 있어서 예. 그 정도 2억 3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예, 2억 실투자 금액이. 네, 예. 네. 그럼 뭐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건 아니네요. 지금 여기 뭐 속도는 어때요? 요쪽 같은데 얘기하시는데. 예. 네, 네. 지금 동에서 지금 막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 단계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신통 이런 게 아니라 역세권 개발 같은 걸 진행할 것 같은데. 네, 네.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지금 제가 그 주변에 바로 그 개천 건너편 쪽 네네. 그 제기 한신 아파트에 예. 지금 거주하고 바로 앞에 있거든요. 있네요. 예. 네. 그쪽 거주하시고.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역세권에 투자하시는 거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사업 중에 역세권 사업하는 게 사업성 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나쁘지 않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주변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 네, 네. 한신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데 네, 네. 뒤쪽으로도 지금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 제기, 그렇죠. 예, 예. 제기 육구역도 있고 네. 여기 뭐 청량리 육구역도 이제 곧 진행을 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는 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3천 이 정도 투자 금액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게 지금 신축이에요? 네, 지금 작년 준공됐습니다. 아, 작년 신축이요? 예. 아, 예. 그래요? 그렇다면 뭐 더 한 가지가 추가가 되겠는데 일단 보시죠. 지금 네. 지금 한신 아파트 갖고 계시잖아요.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주택에서 플러스 네. 지금 하나 빌라를 사셨어요. 얘는 네, 네. 지금 중과세에 의해서 지금 취득세 8%를 받는 건 알고 계시나요? 신축, 예, 예. 네. 신축을 받게 되면은 네. 1%를 받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 신축의 조건은 뭘까요? 6억 이하 조건 네. 되죠. 또 네, 네. 60제곱미터 이하 조건 네, 됩니다. 네. 네, 네. 뭐 신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신축에서 사실은 최초 분양자여야 돼요. 작년에 준공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지 않나 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고려대 역세권 굉장히 뭐 나쁘지 않고 좀 좋아 보이는 데인데 아래쪽 청량역 있잖아요. 아, 예. 이 동북부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데가 청량역이잖아요. 이 청량역 네, 주변으로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네. 이쪽이란 말이죠. 근데 네, 네. 이쪽 지역도 사실 정비 사업이 지금 뉴타운, 뭐 전농 뉴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아직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네. 8구역도 있고 뭐 9구역 뭐 이런 재정비 구역 뭐 많이 있거든요. 역 주변으로.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화이트존 있는 그 청량역에 주변에 역세권 개발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인근 지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건 지금 여기 고려대역에서 보시겠지만 역하고 250m, 350m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역 근처에 모든 게 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여기도 역에 가까운 지역만 할 수 있어요. 다만 청량역이라는 게 광역 중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좀 인센티브 받는 게 많겠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고려대역 지금 뭐 살고 계신데 바로 앞이라 보신 네네. 것도 좋고 또 이 사업도 여기 내부간선도로 이 옆으로 해서 좀 주거지가 좀 이렇게 많이 열악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발 압력도 있어서 여기도 향후 나쁜 지역은 아닌데 조금 더 한번 여기 이런 데도 아직은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세권, 청량역 역세권 개발을 좀 알아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뭐 세미나 때나 한번 방송 후에 정확한 네네. 구역까지 한번 짚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방송 시간에 좀 제한이 있어서. 이해되시죠? 네. 여기 네, 고려대 네, 앞에 네. 나쁘지 않고요. 또 여기 네. 청량역 이도 가는 게 좋다. 신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점이 너무 아쉽다. 여기는 신축으로 갈 수 있는 게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보셨던 지역에서의 투자도 괜찮은 투자지만 조금 더 부자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 조언 더 드렸습니다. 청량리역 쪽으로도 좀 알아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발품 팔아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런 지역적인 분석 이야기 저희 방송 시간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다 다뤄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방문하시면 이런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히 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역세권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수요일마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역세권 소액으로 투자하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어떤 역세권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어떤 지역까지 한번 보면 좋겠다. 이걸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내셔서 오시게 되면은 저하고 또 좋은 시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수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료 세미나 원하신다면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어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1월의 마지막이었죠. 129 공급 대책이 또 한 번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짜투리 공간을 끌어 모아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오늘 간략하게 좀 그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공급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참 많이들 실망들 하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대책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견도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마땅한 공급 대책이 지금 없거든요. 서울시에는 또 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책으로 나올 게 물론 예고는 했었지만 대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뻔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아무튼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공급 대책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보고요. 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급 대책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 안에 다 함축이 돼 있죠. 지금 용산서부터 해서요. 용산으로 해서 지금 지역들이 많이 그 과천 쪽, 뭐 또 예를 들면 뭐 태릉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도심 개발로 해서 한 4만 4천 호 정도, 또 노후청사 복합 개발로 해서 약 한 1만 호 정도, 또 공공주택 지구를 신규로 해서 6천 호 정도 해서 결국은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6만 호 공급하다는 게 오늘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지켜질까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20년도죠. 문재인 정부 때 8.4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을 때인데 8.4 공급 대책에서 33,000호를 공공부지라든가 아니면 유휴부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또 비슷한 그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8개 대상지를 지금 선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난 2026년 현재 이 많은 곳 중에 지금 실행에 들어간 곳은 딱 한 곳, 이 마곡 쪽, 이쪽 한 1000세대 정도의 규모, 이 정도만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던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답습이 되는 이런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마디로 재탕으로 나온 정책이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좀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내놓은 우리 시장에서 내놓은 6만 가구 공급을 실행하는 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읽어봤을 때는요. 3, 4년 내에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해놨는데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추진을 해더라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부지하고 협의도 안 되고 지금 지자체 반대도 굉장히 나오자마자 시끌시끌하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3, 4년 후에 착공이 목표라면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해도 7, 8년 안에는 지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공백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급 정책의 한계가 노출됐다. 앞으로 당분간 공급이 없는 거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됐다라는 게 이번 정책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장을 한번 보죠. 자, 서울 아파트 현재 상황입니다.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앞으로 3, 4년, 4, 5년간 신규 입주 물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매물 현재 올 1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매물도 기존 매물도 거의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임대 시장이죠. 전세 시장인데요. 전세 시장도 1월 말 현재 계속해서 물량이 없어지는 이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임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규 공급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 절벽이 시작됐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공급 입절 신규 물량도 없고 또 기존 물량도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로 지금 모든 시장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임대는 민간 공급은 다주택자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시장 원리거든요.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차 시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 임대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임대 시장이 시장이 혼란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시장은 매매 거래량은 지금 감소했죠. 3종 규제로 인해서. 하지만 상승 거래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신 곳 중심 지역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은 너무나 답답한 시장이다. 그런데 지금 나온 공급책은 너무나 어려운 공급책이 나왔다. 또 여기다 금융 상황입니다. 지금 시중에는요, 이 M2라고 하죠. 우리 통화량을 얘기하는데 지금 4,400조가 넘어가는 이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또 환율입니다. 요즘 환율 1,500원 선에 가깝게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 여건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금융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공급 대책에 지금 비현실적인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실물 자산이 가격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근데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서울 아파트 시장이죠. 서울 아파트가 현실적인 매수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갭투자 안 되죠. 또 실 입주를 하려고 해도 대출이라든가 이런 642 대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재개발 매수 골든타임 재개발 시장밖에 지금 투자할 곳이 없다. 이래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개발 시장에 꼭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재개발시장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좀 진행된 곳은 현금 여력이 좀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이고, 현금 여력이 좀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 초기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건, 많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기 단계 소액 투자를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1억, 2억, 3억, 뭐 이런 3, 4억, 4, 5억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재개발 시장 초기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중심권 지역에서 분명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과 또 이 공급 대책, 좀 현실성 없는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결국 가까운 시일 안에는 공급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그런 공급 대책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좀 선점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움직이시는 분들의 발걸음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무료 세미나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가오는 수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지금은 재개발 투자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요, 개인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투자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신통기획도 있고요, 또 역세권 개발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또 복합 개발이라는 것도 또 새롭게 좀 진행이 될 게 있고, 그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역세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역세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저하고 질의응답도 갖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제가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지역을 또 설명할 거니까 한번 오셔서 저하고 좋은 시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주신 고민 내용 좀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924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거주하는 60대입니다. 여유자금이 3, 4억 정도 있는데 이 예산으로 천호동 인근의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곳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곳이 또 강동구시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일단은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고, 또 거주하시는 거 이외에 이런 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거, 재개발 투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하셨는데, 뭐 강동구에서는 뭐 제일 지금 핫하고 제일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사시는데, 아무래도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천호역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호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호동은 중심이 천호역이죠. 천호역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 강동구 지역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천호역 뒤쪽, 현대백화점 뒤쪽으로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과거 천호 뉴타운 지역들입니다. 이쪽 지역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강변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는 곳들이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기획, 또 공공재개발,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좀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사업이 조금 더 진행이 된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곳들은 투자 금액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 좀 초기 단계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구역 지정이 되기 전 뭐 동의서를 받는 이런 시점, 다만 전문가의 도움은 좀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지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개인보다는 전문가의 좀 조력이 좀 필요하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지역들이 좀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비 지역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조금 초기 투자 지역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강동구 쪽에 어떤 사업지를 설명드리기보다는 강동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파크 포레온 거주를 하시는데, 저는 강동구의 미래 가치가 사실은 여러 가지 호재가 많지만, 제가 보는 제일 첫 번째 관점은 이 지하철 9호선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훈병원까지가 지금 와 있고요. 물론 파크포레오는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연결이 돼서 고덕으로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동권은요. 그동안 이 8호선과 5호선이었었어요. 이 8호선은 아시다시피 잠실역에서 아래쪽 성남 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이 되겠고요. 또 위쪽으로는 경기 외곽으로 나가는 노선이 되겠죠. 이런 8호선과 더불어서 5호선도 양쪽으로 갈라졌고 또 강북으로 나가는 어떤 노선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는 9호선이 연장되는 이 라인은 강동권역에서 중심을 지나가는 이런 노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강동권에 진행되는 얘기들은 9호선에 대한 그 호재 하나만 갖고도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지금 강동구에서 제일 비싼 평당 1억대를 지금 찍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33억 정도 국평 기준으로 가고 있지만 강동구에서 지금 2등 지역은 고덕에 있습니다. 고덕 지역에 있고 고덕 지역에 지금 아파트들이 20억대 후반을 가고 있죠. 20억 중후반을 가고 있습니다. 곧 30억대를 간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1등 지역과 2등 지역과 거리가 좀 멀어요. 하지만 2등 지역이 지금 9호선 노선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고덕 근처에 있는 지금 정비 사업체들이 초기 사업체에 유망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덕 지역에 9호선의 혜택을 보면서 기대를 갖는 이런 전략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천호동, 천호역 근처 투자할 곳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 투자 지역은 좀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9호선의 연장으로 해서 강동구가 크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9호선 라인변으로 좀 명일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한번 보고 이런 고덕이라든가 이런 유망한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요. 눈을 조금 더 넓혀서 고덕 명일 쪽으로까지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 임장도 한번 다녀와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역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번 주 세미나도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려요. 네. 세미나 다음 주 수요일 날 진행하고요. 오시게 되면 저하고 재개발에 대한 아주 깊은 얘기 한번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곳들 아니면 이 좀 입지여건이 뚜렷이 보이는 곳들 있죠. 역세권 지역에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찍어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연 소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그런 지역이 어딘지 꼼꼼하게 좀 분석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무료 세미나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투자 가치 있는 유망한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더원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인가요? 기사들,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또 좀 지나서 한 일주일 전부터인가요?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 부동산 정책적인 그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많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움츠려 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서울시의 정말 공급 절벽이고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좀 서둘러서 선점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권리는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선점 투자해서 선점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 바로 우리들의 권리, 찾아가야만 할 그 권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선점의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가실 수 있는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 잠시 후에 2개의 지역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급이 없는 서울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두 지역을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함께 처음으로 가볼 지역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되는 곳이죠. 고덕으로 가볼게요. 소개해 주실까요? 예.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예, 이렇게 한강을 내 주거지로 해서 온 가족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프리미엄으로 높은 아파트 가격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 고덕 비지밸리 38,000명의 일자리가 바로 내 집 앞에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한 경쟁력이고 이 고덕 비지밸리 사이에 고덕 2-2 구역과 함께 그 사이에 또 지하철 9호선이 2028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의 호재까지 함께 있는 이 강동구 고덕동 고덕 2-2 구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에 앞서서 최근 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또 보여지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잠깐 소개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사의 타이틀은 지금 뭐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이 버티는 집주인들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라는 타이틀의 기사였는데 내용을 보면은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은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판단되는 부분,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호가를 낮춘 매물은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이유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죠.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급매물로 매물들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들의 이 버티기는 시장 전반에서 대기 구조를 고착화하는 상황이고 또 전세 거주자를 중심으로 매수 전환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또 상당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 이런 규제책, 이런 부분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예, 공급은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 예,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이 부분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이러한 냉혹한 현실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또 서울 아파트 시장의 이러한 현실, 가격 통제 불능 또한 희소성, 부르는 게 값인 서울 아파트의 가격, 매물도 없고 추격 매수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공급 잠김 현상도 심화되어지고 있고 이 양도세 중과세 부활 시 다주택자들의 이 매물 회수로 인한 거래 절벽, 공급 부족 가속화 이 부분은 뚜렷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새로운 투자 돌파구는 바로 빌라 투자뿐이고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이 이 빌라 투자의 최적기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설명에 들어가 볼게요. 입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강동구는요, 이 동남권에 해당이 되죠. 강남 상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강동구의 위상은 많이 상승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그런 기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선점해서 하셔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강변을 끼고 이 고덕동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고덕 2-2 구역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이 미래 가치를 높게 또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한강 라인 주택 공급량 확대 발표가 있었죠. 집값이 상승 견인하는 선호 지역에 대해서 집값 상승 견인하는 선호 지역, 이 한강변 라인에 수요가 모이는 곳에 집중적인 공급을 한다라는 이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6년간 총 19만 8천 호를 착공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고덕 2-2 구역이 바로 이 한강 라인 공급을 집중할 그 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2030 서울 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은 역세권 일대 250m의 준주거 상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예, 노주거지 저층 주거지에 250m를 끼고 역세권이 있다는 그런 위치의 정비 사업 지역들은 별로 시소 가치가 높죠.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지만 이 고덕 2-2 구역이 딱 여기에 들어맞았습니다. 예, 샘터공원역 9호선 2028년 개통 앞두고 250m 안에 전체 구역계 이 전체 면적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의 구분에 의하면 가장 사업성이 좋다는 역세권 개발을 적용하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우량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입지여건에 있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렇게 한강을 우리 집 온 가족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을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높은 프리미엄으로 해서 비싼 아파트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입지여건 가져가고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꼭 이 가격 상승의 요인들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한강이라는 프리미엄, 그리고 38,000명의 일자리가 있는 고덕 비즈밸리, 예, 일자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9호선 역사, 역세권이라는 이러한 입지, 그리고 고덕 2-2 구역이 9호선을 끼고 있는데 대단지로 해서 조성이 되면 또 가격이 높게 상승을 하고 어떠한 퍼즐처럼 탁탁 뭔가 다 맞아져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면 정말 안정적인 가격 상승, 투자의 완성, 투자의 성공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오는 이 한 장의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 정말 투자한다면 성공 투자하겠구나라는 거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이만큼 입지 가치가 매우 우수한 고덕 2-2 구역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예, 이 외에도 교통의 혁신, 이 세 개의 굵직한 교통의 호재 역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광역 교통망으로 인해서 완성됐을 때 많은 인구 유입과 또 기업의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보훈병원에서 샘터공원역까지 고덕 2-2 구역이 샘터공원역을 딱 끼고 역세권 단지로 해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량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세종 안성까지 2027년까지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수도권 급행철도 GTX D 노선, 가장 가격을 많이 상승시킨다는 인기 노선 GTX D 노선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김포에서 강남을 찍고 강동 경유가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2035년 개통을 목표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무엇보다도 가격 상승에 가장 효자 노릇하는 거는 일자리죠. 예, 고덕 비즈밸리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한강을 끼고 위치한 38,000명의 일자리를 가져오는 여기 25개의 대기업 본사들이 거의 다 입주를 했고 배후 주거지로서 바로 맞은편 고덕 2-2 구역이 위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강동 리버 그린웨이에 대한 이러한 개발 계획도 현재 무르익어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10년부터 재건축 진행해 오다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죠. 지금은 정책적으로 정비 사업을 밀어주고 대장 아파트 바로 여기 고덕 그라시움 26억, 27억 하는 대장 아파트가 있어서 사업성도 좋고, 예, 바로 여기가 통합 개발로 해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현재 조합원 약 800여 명대고 계획 세대수는 2,300세대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주감도는 계획 도면이니까 참고만 하시는데요. 이러한 식의 높은 역세권 재개발로 하면 48층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 주변에 녹지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쾌적한 청정 주거 환경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룸은 5억 초반대, 투룸은 5억 중반대에서 6억 초반, 쓰리룸은 6억대에서 7억대로 해서 지금 현재 시장 가격 이렇고요. 전세로 투자 시 예상 투자 금액은 3억 초중반대로 해서 접해볼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투룸과 쓰리룸의 가격 차를 보면 한 7, 8천에서 1억 차이 나는데 쓰리룸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거주 쓰리룸에 하셔서 향후 아파트까지 노려본다면은 이러한 투자의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독 2-2 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연락 주세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이 갭 차이만큼 투자해 놓고 나중에 내 집을 기대하는 방법, 또 실거주하면서 내 집을 기대하는 방법까지 두 방법을 일러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또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금액을 1억대부터 2억, 3억, 금액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지역으로 떠나보죠. 이번에는 정말 요즘 젊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임장 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진구로 좀 가볼 텐데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대표님? 예, 한강을 품은 곳이죠.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뭐 제2의 성수동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성수동과 자양동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같은 비슷한 가격대를 왜 한강변을 끼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량한 지역. 또 하나는 이 자양동 안에서도 또 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죠.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일단은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보면은요, 이 광진구는 동부권에 해당되고 그 안에 광진구 안에 자양동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특히 주거환경적인 면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이 노후 공동주택 정비사업 추진의 확대를 대비해서 선제적인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도 하고, 예, 광진구는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정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에 투자한다면은 매우 유리한 부분이 많겠죠. 예,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 자양동은요, 그 아래 한강을 끼고서 강남을 바라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치가 높고 정남향으로 해서 이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비 예정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구의역 2호선에서 250m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한 역이고요. 또한 건대 입구역 2호선에서도 도보 가능한 거리, 무엇보다도 한강변까지 약 900m, 도보 13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강이 주는 프리미엄과 교통의 편리함, 역세권이라는 프리미엄,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가진 우량한 입지를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일자리가 중요한데요. 직주 접근성에 있어서 아주 우수합니다. 예, 보시면은 자양동에서 지하철로 16분 거리, 예, 강남까지, 그리고 그 외의 주요 업무지구하고도 3, 40분 거리에 있고, 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통해서 교통 너무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일자리에 있는 이 근무하는 분들의 직접 근접거리에 있으면서 학군도 좋아서 이 가족 단위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족 단위 위주로도 매우 인기 높은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호재 2030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보면은 영동, 잠실, 자양권역에 대해서 발전 방향성 가져가는데 특히 강남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유명하잖아요. 예, 용산의 그러한 개발의 내용과 거의 뭐 급을 함께 하죠. 예, 이러한 개발을 같이 해서 잠실 운동장 재생 배후 중심 지역과 연계 강화를 통한 국제 교류 및 스포츠 관광 권역으로도 발전 방향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 성수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밖에 없죠. 예, 바로 여기 매우 우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릴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를 합니다. 바로 옆에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도 위치를 하는데 여기에 이미 들어서 있는 첨단 업무복합단지 호텔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자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립 어린이병원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죠. 예,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높은 아파트 가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위치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거 한 번 더 참고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개발의 호재 빅5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굵직한 호재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강의 뷰를 바라보는 상징형 건축물로 기대할 수 있는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2026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터미널, 상업 업무 문화시설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무려 여기에 1만 명의 상주 인력 이 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로 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매우 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4개 구역 조합 설립 인가 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개발 65층에서 80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해서 이러한 한강변에 뭐 100억대에 저는 100억대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동조현상이죠. 가격적으로 뭐 위쪽으로도 뭐 이 라인 쪽으로도 이런 가격대 어느 정도 따라가 주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다. 이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주변에 모아타운이나 뭐 정비사업 종류별로 지금 다양하게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 크고 다양하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정비사업. 또한 가장 또 와닿는 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유망 정비 사업지 여기에 있는데 주변에 현재 무르익어가는 이 사업지들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799 여기는 1800세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양 7구역 조합인가 낮죠 1089세대 또 649번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 ABC 해서 여기 지금 한강변으로 해서 모아타운으로 2,400세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무르익어 가니까 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전체적인 가격 아파트 가격 높게 가져가는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이 딱 한 여기 구역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보셨을 때 우리는 느껴볼 수 있는 부분, 경쟁력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위치 여기에 있고요. 지금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의역에서 250m 도보 4분 거리에 있는데 역세권 개발 기대할 수 있고 현재 167호인데 400세대 기대할 수 있어요. 고층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고 노후율도 참 좋습니다. 기준 노후도 약 30년 노후도 68%에 해당이 되고요. 개발의 방식은 이렇게 반으로 1구역, 2구역 나눌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좋다. 그리고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진입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 말씀드리면서 정리 드릴게요. 투룸 시세 6억 중후반대로 형성되어 있고 임대 가격은 3억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도 저렴하죠. 실투자금 3억 중반대에서 접해볼 수 있는 이런 매물들 현장에 있습니다. 매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편하게 많이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선점의 수익 빨리 결정하시고 지금은 행동에 돌입해야 될 시기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진구에서 정말 많은 재개발 구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무턱대고 투자하다가는 너무 오랜 기간 기다림을 또 감내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니까요. 저희가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또 최혜정 대표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원하신다면 역시 편하게 문의 주세요. 1억대에서부터 4억대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